안녕하세요, 홍성추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랜드마크 빌딩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종근당 빌딩을 꼽을 것입니다. 종근당은 우리나라 신약사에 이정표를 세운 제약회사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1941년 창업회장이 약방을 개설하면서 시작된 종근당의 역사는 국내 제약업계의 바로미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2세 경영인인 이장한 회장이 이끌고 있지만 경영권 승계 과정이나 이 회장을 둘러싼 숱한 얘기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거대 제약 그룹으로 도약한 종근당 그룹이 어제와 오늘을 조명해 봅니다. 종근당을 창업한 이종근 회장은 1919년 충청남도 당진이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대부분의 국민이 그랬듯 그는 가난한 유년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난을 탈피하고자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그는 막노동과 철공소 겸습생 등을 지내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 중에는 약품 판매 행상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약품 판매가 이윤이 많고 보람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을 얻자 약방을 열어 본격적인 약품 판매업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1941년 그의 나이 23살 때였습니다. 종근당은 이때를 창업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창업한 궁본 약방은 중일정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방 이듬해에 서울 아현동에 자신이 이름을 딴 종근당 약방을 개설하면서 본격적인 의약품 도매업을 하게 됩니다. 이 역시 6.25 전쟁으로 좌절됐다가 1956년 종근당 제약회사란 이름으로 개명하고 명실상부한 제약회사로 거듭났습니다. 타고난 성실성과 근면으로 종근당은 제약업계의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회장은 사업을 하면서 송곳은 끝부터 들어간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송곳이 손잡이부터 들어가지 않는 것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순리가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즉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송곳이 끝부터 들어가는 진리를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이종근 창업회장은 해외 유수의 제약회사와 기술 제휴를 맺으면서 한국 제약 산업의 국제화에 앞장섰습니다. 1958년 덴마크의 레오사와 기술 제휴로 항생제를 발매하기 시작했고 1965년엔 국내 최초로 동양 최대 규모의 대단위 항생제 원료 합성 공장을 준공하고 클로람페니콜과 테트라사이클린 등 원료의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이 클로람페니콜이 1968년 미국이 FDA로부터 공인받게 됨으로써 제약업계에선 이종근 회장을 다시 보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FDA 승인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입니다. 이 회장은 이를 계기로 항생제 해외 수출에 나서 한 해 900만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는 쾌거를 이룹니다. 이 창업회장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제약산업이 국제화에 앞장서 의약품 해외 수출이 길을 열어놓은 장본인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특히 1974년 완공된 한국 최대의 의약품 반려공장은 항생제 원료 국내 생산을 도맡다시피 했습니다. 종근당 역시 순풍에 돛단 듯 무한 질주가 계속되었습니다. 안성유리와 한국 롱프랑로라, 한국 로슈, 한국 그락소 종근당 산업 등을 설립해 단순한 제약회사를 벗어나 대기업이 틀을 갖추게 됩니다. 회사가 성장할 때도 이 회장은 제약업의 연구개발에 어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1972년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중앙연구소를 설립한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연구소가 나중에 효종연구소로 개편되고 항암제 신약 감토벨과 당뇨 신약 두비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1980년대 들어서도 이 회장의 질주는 계속됩니다. 1980년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항결핵제 리팜피신을 반려하는 데 성공해 한국 생산선 본부로부터 경영력 우수 10대 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국내 신약 개발에 앞장섰던 것은 너무 비싼 약값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가슴 아팠기 때문이었다고 이 회장은 훗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질병 없는 사회를 꿈꾼 참 제약인이었기에 가능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부의 사회의 환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1973년 사재를 털어 고촌재단을 설립해 유경사업과 장학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고촌재단에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생들에게
무상 기숙사를 지원하고 있는가 하면 학술 연구 지원, 해외 동포 국내외 연수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엔 이종군 회장이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고촌상을 제정 범세계적인 결핵 퇴치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고촌상은 한국 제약사상 최초의 국제적인 상입니다. 이종군 회장은 생전에 대통령 표창, 은탑산업훈장, 한국이 경영자상 등을 수상했고 타계한 뒤에는 조폐공사에서 한국이 인물 시리즈 매달 52번째 인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폐공사는 고촌 이종군 회장은 인간 생명이 존귀함을 지키며 한국이 의학보급을 실천한 선구자로 한국 제약산업이 현대화를 이끈 기업인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1993년 73세로 영면한 이종군 회장은 지금도 제약업계에선 선구자로 칭송받고 있고 그의 아호를 딴 고촌상은 세계적인 제약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세 경영인인 이장한 회장은 지난 2019년 이종군 회장이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학술 세미나와 기념 행사를 갖고 창업회장이 정신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서울 충정로 종군당 4호에는 창업회장이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제약업계의 선구자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군 창업회장은 이처럼 제약업계에 많은 족적을 남겼지만 타계하고 난 뒤 가족 간 분쟁 등으로 옥의 티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종군 회장에게는 슬하에 2남 2녀의 자식들이 있는데 장남이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장한 회장입니다. 이장한 회장은 조금은 독특한 학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학교와 한양대를 졸업한 그는 미국 미주리 대학에서 언론학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해 부친 밑에서 경영 수업을 받았습니다. 보통 재벌 2세들은 유학 중 경영과 관련한 공부를 하는데 그는 언론학을 전공한 것입니다. 이 회장은 국내에서 언론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성격이 호탕하고 남자다운 기질로 친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바로 및 남동생은 고려대를 나온 착실한 모범생이었습니다. 창업회장은 생전에 막내인 이덕한 씨를 경영기획실장에 앉혀 사실상 그를 후계자로 삼은 것처럼 외부에 비춰졌습니다. 장남은 계열사 경영을 맡겨 오히려 외곽을 돌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군당 후계자는 차남이 될 것이라고 그룹 안팎에선 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업회장이 타계하고 유원장이 공개됐을 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모기업의 경영은 장남인 이장한 회장이 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친과 남동생, 누이들이 이장한 회장을 향해 지리한 법정 공방을 벌입니다. 상속 명부에 없는 재산에 대한 분할 소송과 종군당 산업에 대한 소송 등으로 근 10여 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장한 회장은 이들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경영권을 공고히 지켰고 종군당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창 가족 간 분쟁이 치열할 때인 1994년 이정한 회장이 동생인 이덕한 당시 부사장을 만나 소송 내막 등을 자세히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장한 회장이 학창시절 얘기와 가족관계 등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덕한 부사장은 저한테 형이 경영 능력에 대한 회의를 많이 피력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부친이 장남한테 경영권을 물려준 것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후 이덕한 부사장은 종군당에서 떨어져 나와 잡지를 창간하는 등 다른 사업을 하다 모두 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에선 이미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범생이며 공부를 잘하면 사업도 잘한다는 등식은 이 집안에서도 성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어쨌든 이장한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경영 대권을 물려받은 뒤 가족들이 송사를 이겨내고 종군당을 오늘이 대제약그룹으로 키워내는 데 성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회장에 취임할 때 연간 매출액이 1천억 원에 불과했던 기업이 이제는 연간 3조 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키운 실적이 이를 증명합니다. 종군당이 2대에 걸친 성공을 제약업계에선 이장한 회장이 뚝심 경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창업회장 때부터 이어져온 R&D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약 개발에 대한 그의 연구 개발은 그야말로 뚝심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항암 신약과 당뇨 신약뿐 아니라 오랫동안 반려 기술로 얻어낸
락토핏은 이 회장이 뚝심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종군당은 지난 2020년부터 계속해서 국내 제약업계 임상승인 1위를 차지할 만큼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종군당은 신약 개발 말고도 합성의약품 개발에도 적극 나서며 종합제약그룹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이장한 회장이 이처럼 경영 성과를 거듭하고 있는 반면에 본인과 아들이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운전사에 대한 갑질이 폭로된 뒤 검찰에 불려가는 곤욕을 치렀고 아들도 행실에 대한 문제로 매스컴이 집중 보도가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한때 온갖 매스컴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으나 요즘은 조용히 경영에만 집중해 종군당을 세계적인 제약 종합 건강식품 회사로 키우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종군당의 창업회장 스토리와 2세 경영인이 뚝심 경영 등을 살펴봤습니다. 창업회장이 자신이 이름을 딴 제약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국내 메이저 제약회사로 자리잡기까지 창업자의 혼과 약업 보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집안에서도 2세 경영이 착근되기까지 가족 간 갈등 등 많은 얘기거리를 양상했습니다. 2세 회장이 70살을 넘겨 3세로의 승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도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